미국 대선 특집으로 저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트럼프 2.0 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트럼프 당선자는 미국의 황금기를 열 것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국 경제에는 메가톤급 영향이 오지 않을까, 이런 또 여러 가지 희비가 교차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좀 풀어볼 거고요. 이윤수 서강대 교수와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잘 부탁드리고요. 오늘 잠시 이제 시장을 보니까 환율이 1,400원대를 돌파해서 1,403원까지 올라갔고, 외국인이 장 초반에는 매수였는데 다시금 그러다 보니까 매도하는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좀 경계감을 잇는 듯합니다. 그리고 미 국채 10년물 같은 경우에도 4.4%를 상회했더라고요. 이런 흐름으로 오전장은 가고 있습니다. 예. 예, 이제 미국 보호주의가 또 강화되는 그런 일련의 흐름에서 좀 어려움이 좀 반영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이게 뭐 어느 정도 예상은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트럼프라는 사람이 워낙 예측 불가능하기 힘든 사람이기 때문에 예. 그 트럼프의 피가 프리딕터블, 그러니까 예측하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불확실성에서는 아무래도 달러 위주로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올라가는 것은 사실이고요. 예. 그리고 뭐 말씀하신 대로 국채 가격이 오르는 국채 금리가 오르는 것은 트럼프의 정책이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관세를 높인다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그렇죠. 우려가 예.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자극한다는 것은 국채 금리를 올린다는 게 하나고, 그리고 재정 적자를 가속화시킨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네. 것들도 사실 금리를 올리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자산 시장에서의 변화도 달러 자산을 어떤 그 수요를 증가시키고, 그로 인해서 고달러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트럼프가 집권에 성공하면서 우리는 이런 상상을 합니다. 당연히 국채 발행이 엄청나겠구나. 네. 예, 그런 흐름들이 뭐 환율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수급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지금 모든 국가의 10% 그리고 중국의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전 세계 무역 구조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죠. 네. 이게 사실은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트럼프가 굉장히 강조를 했었습니다. 예.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특히나 60%에 되는 그 관세를 높이고 이제 최혜급 대우를 이제 철폐하겠다라는 말씀을 했었는데요. 이런 조치는 뭐 전 세계 무역 구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무역이 줄어들게 되면 관세로 인해서 어떤 무역 환경이 불확실성이 줄어들게 되고요. 이는 전 세계적으로 경제 성장률을 하락시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 집권 시의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5에서 한 0.8%포인트까지 하락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인플레이션도 1%포인트 이상 늘어날 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이런 글로벌 공급망 변화가 결국은 어떤 미국 중심 또는 중국과 러시아 중심으로 이제 블록화하는 경향을 강화시킬 거고요.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어떤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교역을 다변화시키고 또 공급망 협력을 통해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수 있다는 가능성, 여기에 좀 떨고 있지 않나, 이런 느낌적인 느낌이 듭니다. 사실 우리나라 경제는 수출로 먹고 사는 그런 나라잖아요. 굉장히 수출 비용이 뭐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런 보호주의 정책 무역에 따라서 정말 대비를 잘 해야 되는 순간이 이제는 현실로 다가왔다고 봅니다. 그런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도 한편으로. 예. 예.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그 미국과 무역의 네. 의존도도 높고 어떤 트럼프의 관세 정책 영향권에서 이제 벗어난다라고 보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이게 누구한테나 관세를 매길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뭐 대중 수출과 연계되어 있는 측면에서도 어떤 생산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특히 우리는 이런 영향을 받는 산업들이 우리의 주요 수출 산업이라는 것이 더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반도체가 대표적일 텐데 우리나라 주력 수출 상품이죠. 근데 이게 미국의 관세 부과로 하면 아무래도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거고, 그리고 글로벌 공급이 재편되면은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증가할 겁니다. 자동차는 특히나 미국 내에서도 생산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현재는 뭐 전기차 같은 거는 미국에서 완성차를 만들긴 하겠지만 네. 완성차 수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어떤 특히 그 트럼프가 대선 동안에 굉장히 강조했던 산업이기 때문에 자동차는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뭐 철강이나 석유화학 같은 경우도 뭐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위축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러면은 뭐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 중소기업들도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중소기업이 더 큰 타격을 입지 않을까 이런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예. 또 다른 섹터가 있을까요? 영향을 받을? 뭐 일단은 저희가 주력으로 수출하고 있는 섹터들은 영향을 받을 거고요. 그러면서도 좀 혜택을 볼 수 있는 섹터들도 아까 방송에서 조선 나오던데 네. 사실 어떤 친환경 뭐 에너지나 이런 쪽으로 가던 흐름에 대해서 그 기존의 석유 뭐 이런 비용을 낮추는 석유. 측면에서 예. 트럼프가 굉장히 강조를 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LNG나 LPG에 대한 수요가 미국 내에서 증가를 할 경우 그런 것들을 어떤 수출하는 데 사용될 어떤 그 선박을 우리나라가 제조하는 분야에서는 좀 혜택을 볼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그 선박 운송에 있어서도 좀 더 친환경적인 선박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가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 산업이기 때문에 네. 그런 산업은 또 혜택을 받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좀 가져봅니다. 네. 방송은 그 막연한 리스크를 조장할 수 없기 때문에 데이터를 기반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좀 찾아보니까 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고서를 냈는데 여기에서 분석한 결과 한국의 총 수출액이 약 63조 정도 감소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냈거든요. 이게 이제 현실화 될 거라고 보십니까? 교수님의 판단은 어떠신지요? 뭐 워낙 그 권위가 있는 기관이고 네. 제가 알고 있는 되게 유명한 전문가들이 거의 총동원돼서 만든 그래요? 보고서니까 예, 일단 예. 어느 정도 신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가지 다행인 거는 말씀하신 그 수출액의 448억 달러가 그 보고서에서 예측한 이제 최악의 숫자니까 그거보다 높지는 않을 거라는 예, 생각을 좀 해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우리의 경제 상황이랑 어떤 수출 구조를 고려하면은 이게 비현실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수출 의존도가 높다라는 건 잘 알고 있죠. GDP 대비 수출입 비율이 97%니까 GDP만큼 수출한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보호무역 정책에 대해서 상당하게 영향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수출하는 주요 품목들, 반도체, 자동차, 조선, 이런 철강 이런 것들이 관세 부과의 직접적인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영향을 받을 거고요. 특히 불확실성이 증가하면 그 미중 무역 갈등에서 봤듯이 어떤 지정학적 불안정성 등으로 통해서 글로벌 경제가 불확실성에 빠질 경우에는 이러한 요인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역을 감소시키고 그러면 우리나라의 수출 감소가 더 커질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신 숫자가 관세가 늘어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수출이 줄어드는 것은 한 150억에서 304억 달러 정도를 보고 있고요. 그럼 나머지 150억 달러는 사실 이렇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를 통해서 수출하는 것들이 그 나라 수출이 줄면 줄어드는 간접 그렇죠. 효과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간접 효과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타격이 클 수 있다는 점에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악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신경을 써야 할 리스크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세계 경제에서 자력이 될 수 있는 게 이제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트럼프 당선자는 이런 얘기를 하죠. 바이든 정부의 반도체 지원법이라고 해서 치스법 이걸 이제 폐기하겠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상황인데 이게 한국 반도체 산업에는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건지 아니면 조금 그 경계감이 좀 위축될 것인지 이 논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다. 예. 일단은 그 칩스법 폐기 이런 게 물론 뭐 의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뭐 시간이 걸리거나 어떤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는 않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미국 내 투자 계획에 차질이 생길 거는 좀 분명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보조금을 만약에 철회할 경우에 그 총 9조 5천억 원 규모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 것들이 만약에 문제가 생기거나 불확실성이 된다면 공장 건설을 하기로 된 게 지연이 될 거고요. 그리고 그러면은 그 과정에서 문제는 계속 원자재비나 인건비가 오르고 만약에 관세가 오른다면은 추가적으로 비용이 오를 거기 때문에 그 기업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커질 겁니다. 그러면 뭐 아예 안 가면 되지 않냐라고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근데 문제는 글로벌 경쟁력을 생각을 해보면
TSMC 같은 경쟁사들은 이미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예. 그 미국 빅테크 기업과의 협력 같은 것을 이제 고려한다면 미국 내 그 앞으로 기술 격차가 더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불확실성이 증가하더라도 이 미국 내 투자 전략을 어떻게 재검토하고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을 잘 수립해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이제 텍사스고 SK 하이닉스는 이제 인디애나주에 있는데 어쨌든 보조금 이런 부분이 폐지되면 9조 이상의 손실이 좀 나지 않을까 이제 우려를 하고 있는데 그럼 이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려움에 일단 직면하게 되면 어떻게 빠져나와야 되는 건지 좀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투자 규모를 뭐 축소한다거나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도 있겠지만은 네. 근데 이게 그 미국에서 그 어떤 공장을 설립하고 그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게 사실은 트럼프뿐만이 아니라 그 민주당 정부에서도 나타났던 어떤 첨단 산업을 중국으로 가게 하지 않고 미국 내에서 하려는 미국의 전략과 좀 일치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안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경제 안보라고 생각을 예, 하죠. 예. 그런 측면에서는 이거를 어느 정도 진행을 해야 되는 거는 그 기업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고요. 다만 그 미국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서 어떤 인센티브나 뭐 세제 혜택 같은 것을 더 요구할 수 있을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사후적으로 뭐 지금 법인세 같은 것을 낮추는 것에서 혜택을 받고 그리고 트럼프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든다라는 것은 제조업 기반을 구축하고 미국 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거기 때문에 이게 미국 내 일자리를 만들고 특히나 중국과의 경쟁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산업이라는 점을 강조해서 전략적으로 어떤 이게 당근도 있고 채찍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채찍은 맞게 되지만 당근을 충분히 받아낼 수 있도록 전략을 잘 짜면 그 기업 입장에서는 좋은 어떤 그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우리나라 정부도 뭐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또 문제는 그 미국과 중국 눈치를 다 봐야 되는 우리 경제 입장에서 지금 미국과 중국의 패권 기술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서로 우리 편을 들어라고 강요하고 있는데 이건 뭐 자구책이 있을까요, 과연? 이게 굉장히 어렵죠. 이거를 말은 쉽게 말도 어렵습니다. 전략적 자율성이라는 표현을 이제 쓰시던데요. 근데 뭐 단순히 한쪽을 선택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안별로 국익에 따라서 이제 명확하게 입장을 세우는 게 중요한데 그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경제적으로 힘을 키우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거는 사실 우리가 뭐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산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첨단 고급 부가가치 기술 개발이라든가 이런 걸 유지를 통해서 국익을 확보해서 이런 거는 우리나라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 필요할 겁니다. 것들 하기 위해서는 뭐 석유화학, 반도체, 자동차 등 이런 그 주력 상품들이 있는데 여기서 어느 정도 다변화하고 특정 산업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되 어떤 전략 산업은 우리가 경쟁력을 좀 더 높일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이런 시도가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미국과 중국 눈치 보긴 해야겠지만 여러 가지 그 망을 넓혀야 된다는 가능성은 있는데 한국 기업들의 생존 전략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은 지금 그 중국에 대한 견제가 들어온 뒤로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많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어떤 면에서 중국 의존도를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다른 다변화를 통해서 저희가 어떤 계속 생산을 유지할 수 있는 방향을 짜야 되고요. 그다음에 현지화 전략이 좀 더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사실 미국이 어떤 그 혁신 기술에서 리더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좀 우리가 같이 배우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리드를 해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같은 경우 정말 사업적인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 아닌가, 운도 따라주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말 트럼프 그 당선자가 엄청나도 칭찬을 했잖아요. 스타다 이러면서. 근데 이제 머스크의 영향이 그 트럼프의 정책에도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어서 우리가 그 배제를 할 수가 없거든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반적인 경우라면 아무리 도네이션을 많이 했다라고 해도 어떤 미국의 전략적인 위치라든가 어떤 의회, 그다음에 어떤 정책의 우선성 그런 것 때문에 그 도네이션한 기부자가 그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제한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일론 머스크는 굉장히
트럼프도 특이하지만 이 일론 머스크도 굉장히 특이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근데 예. 우리가 돈을 굉장히 많이 썼다라는 건 잘 알죠. 1억 달러 이상 돈을 썼는데 그보다 중요한 게 트럼프에게 그 트위터라는 플랫폼을 돌려줬다라는 거예요. 사실 2021년 1월에 트럼프가 트위터를 사용을 못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폭력적인 행사가 있었던 것들에 예, 트럼프가 예. 직접적으로 문제가 됐던 거를 어떤 그로 인해서 트위터 사용이 중지된 거를 다시 사서 트위터를 쓸 수 있겠고 그게 이번 선거에서 중요한 소통의 창구가 됐기 때문에 네, 입을 열어준 거잖아요. 이런 역할을 무시하기 네, 좀 네, 어려울 네, 것 네. 같습니다. 네, 그래요. 어쨌든 그 트럼프 대통령의 전 대통령이 다시 이제 당선자가 되면서 트럼프 2.0 시대 이게 있는 상황이고 지금 사실 미국 경제가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그래도 미국 국민들은 또 양극화돼서 자기는 그런 체감을 못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결정적으로 해리스 대신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을 그 당선시키는 그런 결정적 요인이 됐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미국이 세계 경찰을 자처하기보다는 아무래도 그 삶의 직접적인 그 연결고리를 좀 해결해달라 이런 국민들의 니즈로 파악이 되는데 우리나라 좀 깊게 생각해볼 요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셨고 오늘 잘 말씀 들었습니다. 오늘 함께한 이 시간 이윤수 서강대 교수와 말씀 나눴습니다.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